여러분,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청약통장 해지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의 선택 존중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정확하게 뭔지,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해지를 한다는 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청약통장이 뭔지부터 파헤쳐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매매와 분양.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랑 일치하는 집을 골라서 사면 됩니다. 물건을 사듯이요. 그런데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새 집을 건설을 하면 이걸 분양할 때 무조건 청약 제도를 통하도록 합시다. 모두 약속합시다 라고 정해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집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라는 방법을 두고 제가 굳이 새 집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청약통장을 꼭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뭐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싸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깔짝지근하긴 합니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셔서 매매, 거래를 통해서 사들이는 건요, 기존의 집주인이 저는 이만큼 받아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가격, 즉 호가, 해당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 시세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약 제도를 통해서 분양받는 새 집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 드는 필수적인 비용들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주택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농부들이랑 직거래를 하는 도매시장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소매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유통마진 여러 가지 가격이 붙어서 더 비싸진 거니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5억이에요. 저는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당장 5억이라는 값을 치러야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 제도를 통해서 새 집을 분양받는 과정에서는 돈을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당장 내야 되는 돈은 계약금 10%예요. 계약금을 내고 나서 이제 2년에서 3년에 걸쳐가지고 해당 아파트가 차곡차곡 올라가겠죠? 이제 건설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중도금 60%를 2회에서 3회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내게 되실 거고요.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건설되는, 지어지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3년 동안에 저축할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그냥 저축만 하겠어요? 급여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더 증식시킬 수도 있겠죠. 당장 모든 돈을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대출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버거울 수 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돈을 내는 걸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도 당첨되고 싶어요. 저도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1순위 통장, 11번부터 20번까지는 2순위 통장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를 나눠요. 뭐에 따라서 누가 통장을 오래 갖고 있었나, 누가 통장에 많은 돈을 넣었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기간, 얼마나 많은 횟수를 이 통장에 저축을 했나 하는 저축의 횟수,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이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 하는 기간과 예치금이라고 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나 하는 액수,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오랫동안 끌어가기 위해서 이 청약통장의 해지를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살에 엄마가 통장 만들어라, 청약 지금 당장 만들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30살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 통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30살 돼가지고 와, 여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통장 갖고 있어가지고 뭐 하다 내가 뭐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장을 해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10년이라는 통장 보유 기간이 로로롱 공중에 흩뿌려지는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만든다고 해도 이미 무효화된 10년이라는 기간은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약통장을 누가 오래 갖고 있었나 하는 이 기간은요, 청약통장을 1순위 통장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제도에서는 당첨자를 가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점제도와 추첨제도,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추첨제는 자, 누굴 뽑을까나 손이해! 이렇게 대비 뽑기를 하는 거지만, 가점제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점수를 많이 모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당첨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 가점 항목 중에 한 가지가 청약통장의 보유 기간이거든요.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10만 원씩 넣으십시오. 이 10만 원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청약제도에서 횟수를 일일이 따지는데 한 회당 가장 많이 큰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희연님, 2만 원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미납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달 동안의 저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10개의 공란, 10개의 빈칸이 생긴 거예요. 즉 미납회차가 생긴 거인 거죠. 이 미납회차는요, 추후에 이 칸을 메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유가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10만 원씩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도 간단해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100만 원 내밀면서 이 100만 원, 10만 원씩 10회차로 청약통장에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단 주의하실 건 이렇게 미납회차로 메워 넣는 과정은 반영되는 게 한 2, 3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당장 진짜 청약을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실 때는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미납회차를 넣으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얼마를 넣어주냐, 이거 진짜 어려운 숙제죠. 자, 저는 욕심 같아서는 민영주택에서 모든 지역, 모든 평형에서 1순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넣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돈을 찾을 수 없는 이 청약통장에 1,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넣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100번 양보합니다. 민간 분양, 그리고 공공 분양, 모든 분양에서 웬만하면 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60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평형별로 예치금액, 이 통장을 1순위로 만들 수 있는 예치금액이 다 다른데요. 여기서 600만 원은 102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서 모두 1순위가 될 수 있는 금액이죠. 민간 분양에서도 웬만한 평형, 그리고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일단 600만 원이고요. 국민주택 노릴 때, 특히나 특공을 노릴 때 6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특별 공급의 분야에서 대놓고 숫자를 써놓은 거, 대놓고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할 때는요, 대놓고 돈에 대한 기준을 써놨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고, 청약홈 보세요. 진짜 제발. 청약홈도 활용해 본 적 없으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유의미를 따진다? 진짜 혼나볼래? 요즘에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민망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청약통장은 확실히 유의미한 수단이니까요.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